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증시는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과거에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면서 향후 이제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금지 첫날인데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사이트카가 발동했고요. 옆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니케이거든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만 해도 참 장중에 한 4%대까지 올라갔고 지금 한 3.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차트가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용잔고도 좀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이제는 슬슬 증시가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8월, 9월, 10월 3달 연속으로 증시가 빠졌을 때 11월 달은 100% 확률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 확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증시가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가까이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산타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많이 빠졌다는 거, 예탁금이 빠진 거는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는데 신용잔고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 정도 초에,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신용잔고가 17조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의 뭐 15조가 근처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16조 8천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환율 방어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0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 완전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300원도 환율이 안정적인 건 아니고 1,200원 정도까지는 떨어져줘야 환율이 좀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안정권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확연히 좀 드러납니다. 환율이 완전히 지금 수직 낙하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1년 추이로 보더라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하단 구간으로 쭉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서 12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거진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유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떨어질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유가 수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지표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미 그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불경기다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때 전쟁 이슈로 인해서 물가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잡히고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뭐 93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WTI 기준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80.5불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겠냐, 공급 충격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는데 전쟁 이슈로도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불경기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고금리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금리를 낮추진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을 시장이 내릴 지표로서 근거 자료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물가가 잡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불경기 이런 그 이슈들로 인해서 호재로 좀 작용하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왜 발생하는지는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돈의 논리로 돌아간다. 장기적으로는 호경기가 계속되면 경기를 따라서 경제성장 따라 우상향하는데 조금 이제 사이클을 타는 거는 돈의 사이클을 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의 사이클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돈이 풀려야 되는데 돈은 보통 불경기가 오거나 이럴 때 이제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는 각국에서 이제 제도적인 이런 그 규제들을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매도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정권이 또 아무래도 임기 말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이제 좀 그 규제를 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지난해 대선까지 공매도 제한 좀 진행을 했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과거에도 사실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고 해서 증시가 올랐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호재성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규제들이 작용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증시가 좀 폭락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막 몰빵을 해라, 집 팔고 차 팔아서 찍어라 이 정도로 주식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주식을 안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을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상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시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코로나 때처럼 한번 폭락을 해주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 폭락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 폭락 전에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시기상으로는 거의 끄트머리였어요. 그죠? 이때도요. 거의 이제 뭐 기간으로 따져서는 거의 끄트머리였습니다. 지금이 요 정도 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끝에 와 있다. 투자는 하시되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매집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요. 너무나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될 거고 나중에는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적인 부분까지도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 친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갈 거고요. 정부나 각계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경기와 증시 살리기 정책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럼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가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폭등 직전입니다. 정말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상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정부의 액션이 시작된 거, 그러니까 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런 불현듯 경기가 박살났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흔히 얘기하는 존버를 하더라도 먹을 수가 있고, 떨어질 때 여기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만 매집을 해도 박살이 났다가도 금세 올라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다 살릴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는 제가 주게팅에서도 뭐 주식 소개팅에서 좋은 주식들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해드리는 기업들을 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닥 여러분들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향후에도 이대로 그냥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꼭 시작하시라.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세 회복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라. 단 천천히 적립식으로 평당 관리를 하면서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